권영호입니다.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 자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본넷을 열고 여기 있는 거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배출가스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보면 내 자동차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열형, 냉형, 중간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플러그는 세 종류가 있다. 내 자동차는 보통 중간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냉형이 들어갔거나 또는 열형이 들어갔거나 이런 건 아닌가 점검을 해 보셨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최근에 올려드린 거 시간 있어요 하는 거 이거는 시간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더라면 내 자동차는 현재 아무런 경고등도 없다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 자동차에서 이런 경고등이 뜨면 어떤 것을 정비할 것인가. 첫째, 냉각수였죠. 흡입 효율을 높여준다. 두 번째, 압축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점화가 잘 되게 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가면 여기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연소실이랍니다. 컨버션 챔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연소실에 있는 고온 고압의 혼합가스가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겨줬을 때 완전 연소하면 배기밸브를 통해서 촉매 쪽으로 나간다. 배출가스가 곧 흡입 압축 점화가 잘 되면 된다. 그러면 디젤 자동차는 점화는 없죠. 흡입이 잘 되고 압축이 잘 되면 인젝터에서 경유 분사를 무화시킵니다. 안개처럼 뽀얗게 뿌려주는 순간 점화의 역할처럼 폭발해서 배출가스를 뿜어낸다. 그런데 가솔린 차에 있는 촉매가 디젤 자동차는 DPF로 바뀌었습니다. 이 DPF가 막힌다. 그러면 어떤 문제? 연소실에서 완전 연소하지 못할 공기를 덜 빨아들였거나 또는 많이 빨아들였어도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했을 때 압축가스가 흡입밸브나 배기밸브 쪽으로 새버리면 연소실에 남아있는 가스가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뿌려지는 경우에 의해서 완전 연소를 못한다. 그때 DPF가 막힌다. 그러니까 DPF를 청소만 할 게 아니라 DPF가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막힌다 그러면 또는 주기적으로 경고등이 뜬다 그러면 배기관이 있는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뜨면 머플러가 막혔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매연 없는 또는 출력 좋은 연비 좋은 자동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돈 버는 방법입니다. 돈 버는 방법? 뭔 소리야? 최소 100만 원. 차종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는 1000만원, 1500만원 쓴 차도 봤습니다. 승용차를 기준했을 때 조사를 해봤어요. 이러는 증상이 있다. 그럴 때 무엇을 정비하겠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돈 100만원 그리고 외제차 종류는 1000만원 정도 나왔고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100만원을 벌든 50만원을 벌든 뭐 200을 벌든 오늘 방송을 보시면 돈을 벌 수 있다. 전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낭비 없는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 돈을 지킬 수 있어서 돈을 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잘 아는 분은 무시해라. 그러니까 카메라 기능을 잘 모른다. 그냥 나는 사진만 적당히 찍는다. 뭐 이 정도 실력을 가지신 분은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9대 16이라는 16대 9라는 사이즈로 가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나서 동영상 촬영 시 자동차의 계기판을 촬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모든 계기판이 다 나오죠. 찍으시면 안 되고요. RPM 메다가 크게 보이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RPM 메다가 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곧 RPM 메타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드에서 동영상을 찍는다. 어떤 동영상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보통 정상적인 자동차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시동 시에 RPM을 측정한다. 시동이 잘 걸리는 자동차는요, 얼마나
RPM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느냐? 그것을 혹시 여러분이 아실까요? 시동 걸 때 바늘이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관찰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는요, 시동 걸 때 RPM이 평균적으로 가솔린차나 디젤차나 거의 비슷한데요. 한 250rpm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 움직이다가 많은 차 있어요. 그런 자동차들은 배터리 성능이 나쁜 자동차, 또 스타트 모터 성능이 나쁜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에는 접지선이 매여 있습니다. 또 플러스선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선이나 마이너스선 쪽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동 걸 때 돌리다 보면 몇 번 끼릭 돌리다 보면 윙 하고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접지 계통의 불량이거나 스타트 모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문제 있다면 끼릭 칙칙 띡띡띡띡 소리 납니다. 탁탁탁 뭐 두드리는 소리.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려버립니다. 이거 봐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시동이 안 걸리네.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하죠? 주변에 정비업체가 보이면 시동 좀 걸어주십시오 라고 부탁도 하죠. 배터리를 바꾼다든가 발전기를 바꾼다든가 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거기까지는 쉽게 찾아지고요,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요즘처럼 날씨가 어때요? 옛날처럼 뭐 4만 4온 그러면 좋은데 요즘에는 계속 영하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하권이 지속될 때에는 시동을 걸 때 250rpm 정도 나오던 RPM이 300, 400 쉑쉑쉑쉑 돌아갑니다. 엔진이 아주 경쾌하게 돌아갑니다. 키를 돌리면. 그러면서 시동이 안 걸려버리는, 배터리를 다 소진해버리는 자동차도 있고요. 오래 돌리다 보니까 높았던 RPM이 0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걸리던 자동차가 시동을 걸었더니 이 RPM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올라간 상태에서 돌기는 잘 도는데 시동이 안 터지더라. 붕 하고 터져서 RPM이 다시 정상 RPM 한 750이나 800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더라. 그래서 배터리만 다 날렸다. 보험 출동을 또 불렀습니다. 그분들한테 시동을 걸으라고 합니다. 점프하고 시동을 걸어. 엔진 돌아간 소리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 또는 경쾌하게 돌아가. 그런 판단이 있으면 이거 입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요? 압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링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저께 멀쩡했고 그저께도 멀쩡했던 자동차인데 뭐 하루 이틀 세워놨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다. 엔진이 너무나 잘 돌아가요. 곧 시동이 걸릴 수 있는 RPM보다는 너무나 빨리 돌아간다. 이거는 압축이 안 될 때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낭패스럽죠. 아하, 이거 봐라.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뭐가 나간 것 같아요? 헤드 나간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생 헤드를 쓰면 얼마나 들고 신품을 쓰면 얼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여러분이 통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 맡겨놓고 갔어요. 출근해서 근무하고 다시 오후에 연락받고 갔더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차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날씨가 영하 15도, 10도에 있던 것이 한 5도나 뭐 4도나 이런 식으로 영상적으로 기온이 올라갔어요. 시동을 걸어봤어요. 잘 걸려요. 고치고 나니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동차를 놔뒀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또 쓰는데 영하 10도, 15도 정도로 또 내려왔어요. 시동을 걸으려고 했더니 전과 동일한 증상이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아마 머리에 쥐날 겁니다. 며칠 전에 정비해서 잘 탔는데 왜 또 그러는 거야? 정비업체로 다시 연락할 겁니다. 저 누군데요? 지난번에 정비했던 누구누군데요? 예, 오늘 시동 걸어보니까 전하고 똑같이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요? 차 가져보시죠. 또 견인차로 끌고 갑니다. 진단해보니까 자기들이 첫날 봤던 증상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들은 정비해서 출고를 시켰단 말이죠. 재생 헤드를 썼을 경우는 헤드업체로 연락할 겁니다. 당신네 헤드를 갖다가 조립해서 내보낸 자동차가 동일한 증상으로 왔다. 와봐라. 이렇게 헤드 공급업체한테 크레임을 걸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왜 반복적인 영향을 받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서 믿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자동차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솔린 차는 그렇다 치고 커머네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압축이 안 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엔진 회전수가 거의 한 350 이 정도까지도 돌아갑니다. RPM이 무척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일 때 동영상을 찍어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동이 안 걸릴 때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 RPM이 시동이 안 걸릴 때 시동을 걸면 RPM이 정상일 때는 이만큼밖에 안 갔었어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는 날은 이만큼 올라가더라. 여기 올라가서 돌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이요.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이요. 부속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잘 보겠습니다. 방문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고 가셨는데 안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 잘 보세요. 어때요? 눌리는 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눌리는 게 보입니까? 아직 비교 안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맞댔습니다. 이렇게 누릅니다. 어때요? 더 눌리는 쪽이 보입니까? 자, 어때요? 보이세요? 비교되세요? 자, 오른쪽 거. 이거. 얘는 잘 눌리죠? 근데 이쪽 거는 안 눌려요. 얘가 비정상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면 왜? 여러분이 사용하는 오일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오일이 굳어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브릿지 걸쳐서 밑으로 가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를 통해서 밸브가 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밸브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하고 그러는데 압축할 때 떠 있는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압축이 안 되니까 피스톤이 올라갈 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빨라졌죠? 압축이 잘 되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밸브가 떠 있으니까 압축이 안 되니까 피스톤이 아주 경쾌하게 올라간다. 어때요? RPM은 피스톤이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RPM이 빨라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자동차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르죠? 근데 여기가 눌려요. 이 안에가. 이렇게 밸브에 있어요. 얘가 눌리는 거예요. 근데 오일이 나쁘면 안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가 또 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자동차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작아요, 또. 조그만하죠?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까요? 크기가 좀 비교가 돼요. 다양한 사이즈의 이런 부품들이 여러분들 자동차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잘 써라. 엔진 오일 지금까지 무신경하고 썼는데 또 어떤 분은 내 차는 좀 소중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엔진 오일에다가 뭘 넣죠? 첨가제 넣어요. 마개를 열고 딸고 있으면 한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끈적거리니까. 오일은 딸면 주르르 나오고 마는데 그 첨가제는요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내려와요. 한 병을 다 따라 부으려면 몇 시간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끈적거리는 첨가제를 넣는 거예요. 그런 첨가제를 넣어놓으면 이 속에 들어간 오일 역시 그 첨가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멀쩡했다. 그렇죠. 오일은 날씨가 추워지면 굳어요. 동기 팥죽 먹는 날이 이제 다가오죠. 팥죽은 처음에 끓이면 물처럼 묵습니다. 한 그릇 떠서 밖에다 내놓으면 굳어요. 이렇게 따르면 죽이 쏟아져야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오일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가을 같은 때까지만 해도 오일이 묽은 상태로 있었어요. 추워지니까 오일 점도가 점점 굳어져 가지고 오토렛이라는 부속을 잘못 작동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자동차는 밸브 간극 0.2mm 이렇게 써 있더라. 그런데 0.2mm는 오일 점도 가지고 0.2mm보다 간극을 더 좁히는 거예요. 0.2mm라고 써 있는 거는 MLA 방식입니다. Mechanic Ratio Adjuster인데 그 MLA 방식이라도 오일 점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레시에서 MLA 방식으로 넘어가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 MLA 방식마저도 오일 점도에 영향을 받는다. 곧 초기 시동 시에 RPM이 빨라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정상일 때 0, 그리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중간쯤에 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만큼에 또 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만큼 가면 750이나 800 부근에서 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일 때는 0에 있던 지침이 시동 걸 때 어디까지 오냐? 보통 이 정도 선 시동이 걸린다. 여러분들은 숫자가 안 써 있기 때문에 몇 RPM인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동이 잘 걸릴 때는 RPM 메타가 여기까지 오면서 윙윙윙 돌다가 시동이 걸려서 정상 RPM으로 가더라. 이렇게 본다면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여기 있던 지침이 위로 올라간다. 곧 500쪽으로 현재 시동이 잘 걸릴 때보다 RPM이 빨라진 상태로 있으면서 시동이 안 걸리더라. 그때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일의 비스코시티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만 갈면 된다. 맞아요. 일단 엔진 오일이 잘못됐다는 거 마시고요. 다른 정비 뭐를 갈아볼까 지양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일 때 안 찍어 놓으면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두시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 5도, 10도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차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오일 점도가 안 맞는 것이고요. 10도가 됐더니 RPM이 빨라지더라. 그런 것도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하 15도, 20도가 된다. 체감 온도가 몇 도다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 대기 외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동이 늦게 걸리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둔다면 내 자동차는 오일 바꾼 지가 얼마나 됐지?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래됐구나. 아니면 오일 넣을 때 첨가제를 넣었구나 안 넣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즉 시동이 잘 걸릴 때 RPM에 따라서 동영상을 찍어 놓고 시동이 안 걸릴 때 비교해 보면 전원 쪽의 문제인지 압축의 문제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내일 아침이든 모레 아침이든 간에 여러분 자동차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진동하는 모습으로 이런 그림이 있으면 구독 알림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기 때문에 구독 알림을 해놔도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귀찮을 정도로 많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작년 겨울에 이것 때문에 멋을 정비했었는데 또는 올겨울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아니면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무엇을 교환했는데 내 차는 제대로 진단이 된 거요 안 된 거야 스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날씨가 추워졌을 때 호호 불면서 시동 걸려고 갔더니 헛도는 듯이 왱왱왱왱 헛바퀴만 도는 것처럼 엔진만 잘 돌아가고 시동이 안 걸려서 안 되겠다 택시 타자 해서 택시로 출근을 하셨던 그런 분도 계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을 세이브 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